오늘 저랑 같이 히라가나 글자를 외우실 때에는요, 레 발음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단어가 있는데, 아행에서 오 발음을 이미 배웠는데 와행에 있는 오는 왜 생략이 안 되었나요? 라는 게 궁금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의 연지쌤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일본어를 딱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글자를 먼저 알아야겠죠. 일본어의 글자인 히라가나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글자는 사실 한 가지 히라가나뿐만이 아니라 한자와 가타카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한자, 그리고 히라가나, 또 가타카나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로 한자는요, 모든 일본어의 명사, 형용사, 동사, 단어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모든 한자의 발음을 포함해서 일본어의 발음들을 기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히라가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라가나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자, 가타카나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가타카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가타카나는 외래어를 표기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강조하고 싶은 말을 표기할 때 쓸 수 있는 글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히라가나를 배울 때 히라가나를 뭐라고 하냐면 50음도라고 해요. 50음도라는 거는 일본어의 글자가 50개의 발음으로 된 글자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사실 50개의 발음이 아니라 46개의 단어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50음도라고 하느냐? 옛날에 일본어의 글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50개의 단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단어들 중에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된 단어나 같은 발음, 비슷한 발음이 나는 애들을 지우고 나니 46개가 남았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외워야 할 것은 46개이지만 50음도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50음도에서 봐주시면 좋은 게, 가로로 보시면은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이라고 해서 단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세로로 보시면은 아행, 카행, 사행 해서 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같지는 않지만 이 아, 이, 우, 에, 오의 단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모음의 발음에 속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 우, 에, 오의 발음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아행, 카행, 사행, 행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단에다가 자음을 섞어준 발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행은요, 아이우에 오이고요. 카행은요, 카키, 크케, 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행은 뭐가 될까요? 사시스세소, 요런 식으로 발음이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카행의 아단이라고 하면 카가 되는 거고, 카행의 이단이라고 하면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행의 우단은 뭐가 될까요? 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과 행의 구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오늘 저랑 같이 히라가나 글자를 외우실 때에는요, 행별로 외우게 될 거고, 또한 그 글자가 일본어 단어 어떤 낱말로 사용이 되는지 같이 보면서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아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행의 첫 번째 글자는 아가 될 거고요. 여러분, 쓰는 순서 보시고 한번 손으로 써보시면 좋겠죠. 이 아가 들어간 일본어 단어 아메라는 애가 있는데요. 사탕이라는 뜻이에요. 사탕에 아메에 아자가 들어가죠. 여러분, 저는 이 아자를 보면요, 아이가 사탕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탕을 쥐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주셔도 라는 단어를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이라고 하는 단어 손가락으로 한번 순서대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로 이루어진 낱말은요, 이에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에는 집을 나타내는 일본어 단어가 될 거예요. 이 자를 외울 때는 또 어떤 것을 떠올려 주시면 좋냐면,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고 약간 비슷하게 누워있는 모습이죠.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불의 이라고 외워주셔도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를 외우실 때 주의해 주셔야 할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글자가 조금 더 길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조금 더 짧게 써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길게 써지면 다른 발음의 다른 낱말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라는 단어 보도록 할까요? 우는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걸로 이루어진 단어 바다라고 할 때 일본어 발음은 우미가 되겠습니다. 우미의 으라는 발음이 바다의 요 우자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에 보도록 할까요? 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얘는요, 우리 일본어로 역이라고 하는 낱말은 에키라고 해요. 에키에 에 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 보도록 할까요? 조금 어렵게 생겼지만 열심히 써보면 할 수 있어요. 이 오자는요, 오또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는데요. 오또는 소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행의 아, 이, 우, 에, 오를 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카행을 보도록 할 거예요. 카행은 가키, 크, 개, 코라는 발음이고요. 먼저 카를 보도록 할까요? 요렇게 써주시고 옆에 점까지 써주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라는 일본어 단어는 카오라고 하게 돼요. 카오 할 때 카자가 요 카키크케코의 카가 되는 거죠. 자, 키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키자는 이렇게 가로로 선을 2개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키자는요, 나무라고 하는 애가 키예요. 그래서 나무를 떠올리면서 외워주셔도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키자 지금 이렇게 써서 떨어뜨려 놨지만 연결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쿠 보도록 할 거예요. 쿠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일본어로 입이라는 단어가 그찌예요. 그찌 할 때 그자가 쿠가 되고요. 딱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입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찌의 쿠자는 입을 떠올리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 보도록 할까요? 케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일본어로는 털이라고 할 때 얘를 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케는 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좋겠죠. 코 보도록 할게요. 코는 위에를 쓰고 아래에다가 받침처럼 써주면 되는 게 코가 될 거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코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행 보도록 할게요. 사행은 사시, 스, 세, 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사를 봤더니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사자는 언제 쓰냐? 우리 원숭이를 사루라고 해요. 그래서 사루의 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시 보도록 할까요? 시는 어렵지 않게 생겼죠. 요거는 시가로 외워주세요. 시가에 시가 들어가고 사슴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스 보도록 할까요? 스라는 애는 요렇게 한번 둥글려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스모 아시죠? 일본의 운동 스모 할 때 스자가 요 스를 쓰게 되는 거죠. 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새는요 요렇게 쓰고 쓸 때 왼쪽부터 쓰지 않고 오른쪽부터 쓴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도 그렇고 요 히라가나도 그렇고 글자를 쓸 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 세자는요 오른쪽에 있는 짝대기 먼저 그어주시고 마지막에 받침처럼 니은처럼 써주는 애가 맨 마지막에 간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매미를 뭐라고 하냐면 세미라고 해요. 세미 할 때 세라는 발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 보도록 할까요? 소는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우리가 하늘 할 때 소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소라에 소가 들어가죠. 사시, 스세, 소를 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타행을 볼 건데요. 여러분 타행은요. 타찌, 쯔, 테, 토 발음입니다. 먼저 타를 봤더니 십자가처럼 그려주시고 옆에 코자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씨앗을 타네라고 해요. 이때 타네에 타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치 발음인데요. 치는 요렇게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치라고 하는 단어 아까 전에 배웠던 사시스세소의 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치랑 사는 동그란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치라는 단어 우리
지도라고 할 때 일본어 발음 치즈라고 하거든요. 이때 치자가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츠라는 발음이 사실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어서 우리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약간 스와 츠의 중간 정도 발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런 발음이 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요 단어는요, 우리가 달이라고 할 때 스키라고 해서 이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달림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라고 하는 애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말할 때 손을 태라고 하니까 손이라는 단어로 기억해 주시고요. 토 보도록 할까요? 토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토리라고 했을 때 새를 우리가 토리라고 하기 때문에 새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나행의 나니누네노 보도록 할게요. 나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밑에 꼬리가 달려있는 것처럼 생겼고요. 우리가 여름이라고 할 때 나츠라고 하는 나 발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니 보도록 할까요? 니는 우리가 일본어 발음으로 니쿠, 고기라고 할 때 니라는 발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 누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라고 하는 애는 마지막에 꼭 꼬리가 있는 것처럼 한번 둥글려 주셔야 돼요. 이 누라는 단어 일본어로 누노라고 하면 천이라는 뜻의 일본어 단어가 돼요. 누 기억해 주시고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꼬리가 달려있던 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라고 하는 애도 잘 봐주세요. 얘도요, 꼬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네라고 하는 애도 꼬리가 달려있다. 고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네꼬 할 때 네자를 써요. 그래서 고양이한테는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꼬리가 달려있는 고양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네자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노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노라고 하는 애는 일본어 김을 나타낼 때 우리가 놀이라고 해서 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행을 보도록 할까요? 하행은 하, 히, 후, 해, 호라는 발음입니다. 하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루, 봄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라고 하는 애를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일본어 발음 불을 나타낼 때 우리가 히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히를 볼 때 위에다가 눈을 콕 찍어 놓으면 꼭 입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히히히 하고 웃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외워주신다면 히라는 글자 금방 외울 수가 있겠죠. 후 보도록 할까요? 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후유라는 일본어 발음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후유의 후자가 이 후자인 거죠. 겨울에는 눈이 내려요. 그래서 마치 눈이 땡땡땡 내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후자도 외우기가 쉽겠죠. 해 보도록 할까요? 어렵지 않게 생겼고요. 우리가 방이라고 할 때 해야라고 해서 해 발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는 요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일본어 단어 홍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책을 나타내고요. 호 뒤에 와 있는 이라는 단어 마지막에 배우게 될 텐데요. 이라고 하는 애는 받침의 역할을 한다. 니은, 미음, 이응의 발음을 하는 받침의 역할을 한다 정도로 일단은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히, 후, 해, 호를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행 보도록 합니다. 마미, 무메, 모 중에서 마라고 하는 단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마쿠라라고 하면 베개라는 단어가 되겠죠. 미 볼까요? 미자는 요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귀를 미미라고 해요. 그래서 미미라고 할 때 미자가 귀를 나타내는 미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자 보도록 할게요. 얘도 한번 둥글리고 점 찍어주실 건데요. 우리 무라라고 하는 게 마을을 뜻하고 무라의 무자가 우리 배운 마미무메모의 무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매를 보도록 할 거예요. 매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매자인데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노라고 하는 애를 배웠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노라고 하는 애는 매처럼 생겼지만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었죠?
꼬리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에는 꼬리가 달려있고 매에는 꼬리가 안 달려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를 외울 때에는 어떤 단어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냐면 우리 멍멍하는 개를 일본어로 이누라고 해요. 이때 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는 개를 나타내는 단어이니까 꼬리가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매는 우리 언제 쓰냐면 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본어로 매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는 꼬리가 달려있지 않으니까 얘는 꼬리가 달려있으면 안 돼 라고 누와 매를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넘어가서 모 보도록 할까요? 모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우리가 모모라고 하는 게 복숭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숭아의 모모를 기억해 주시면 쉽게 외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야행을 보도록 할 거예요. 야행은요, 야, 유, 요라는 발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왜 세 가지냐면 원래는 야, 이, 유, 에, 요라고 해서 이와 에 발음이 있었는데 이와 에는 아이우에 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유, 요만 있는 야행 보도록 합니다. 야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야마, 산을 나타낼 때 야자가 들어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 보도록 할까요? 유자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운데에 선을 긋는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쭉 그냥 연결해서 이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유자는요, 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유매 할 때 유자가 들어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유매 할 때 매자 들어가 있네요. 꼬리가 없는 매 들어가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요자예요. 요자는요, 요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일본어로 밤이라고 할 때에는 요루라고 해서 요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라행이 있어요. 라행은 라리, 루레, 로가 되는데요. 라자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 라자도 구분해야 하는 애가 있는데 타행의 타, 찌, 쯔, 테, 토의 치 발음이 라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라와 치를 구분해서 써보시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죠. 라는요, 우리 하라 할 때 이 글자가 사용이 되게 되고요. 배, 우리 몸에 있는 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리 보도록 할까요? 리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링고, 사과를 링고라고 해서 리라는 발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리자는 또 어떤 단어와 같이 봐주시면 좋냐면 맨 처음에 썼던 아행에 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라고 하는 애는요, 오른쪽에 있는 짝대기가 짧았어요. 그런데 리라는 단어는 오른쪽에 있는 짝대기가 길구나 라는 걸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짝대기 위치 어디가 짧고 기냐가 이 단어를 결정짓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써주셨으면 좋겠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 보도록 할까요? 루자는 요렇게 해서 동그랗게 마지막에 꼬랑지, 꼬리가 있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가에르, 개구리라고 할 때 루라는 발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레라고 하는 애는 요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 레라는 애는 레이조고, 좀 길지만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 할 때 레라는 발음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레 발음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단어가 있는데 나니누네노의 네라고 하는 애는 꼬리가 달려 있었고 레라는 발음에는 꼬리가 달려있지 않죠. 그래서 레와 네를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라는 단어 보도록 할까요? 로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삼자처럼 생겼죠. 루는 꼬리가 말려있지만 로는 꼬리가 말려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로소크, 양초를 우리가 로소크라고 하는데 그때 로자가 사용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죠. 와행은요, 와랑 오.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에 있던 세 개의 단어는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와행 보도록 할 건데요. 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타시 나라고 할 때 와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오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겨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아행에서 아이우에 오라고 해서 오 발음을 이미 배웠는데 와행에 있는 오는 왜 생략이 안 되었나요? 라는 게 궁금해야 해요. 여러분 이 오는 뭐냐면요.
조사 을를에만 사용하는 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행에서 배웠던 아이우의 오의 오는요. 모든 일본어 동사, 명사, 형용사를 나타낼 때는 그 오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나를, 책상을, 선생님을 이라고 해서 조사 을르를 사용할 때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오자를 사용해야 한다. 조사에만 사용하는 오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서 기억해 주시고요. 을르를 나타낸다 라고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일본어의 마지막 발음입니다. 이라는 애고요. 이 음은요, 사실 앞에는 갈 수 없는 애예요. 글자의 앞자리에는 갈 수 없고 마지막에 와서 받침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받침이라고 하는 게 니은 받침, 미음 받침, 이응 받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름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사, 자, 타, 다, 나, 라의 발음이 오게 되면은 이 음은 니은의 역할을 하는 받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생님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면 센세이라고 하게 돼요. 이때 여러분 음이라고 해서 발음 뒤에 세가 왔잖아요. 사시스세소라는 사행에 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은 뒤에 세가 와서 음은 니은 받침의 발음 역할을 해서 센세이라는 발음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마행, 바행, 파행, 마미모메모, 바비부베보, 파피프페포가 오게 되면 미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행, 파행이라고 할 때 탱탱 동그라미가 와 있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또 학습을 하게 될 부분이고 일단은 발음만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마행, 바행, 파행이 오게 되면 음은 미음 받침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이라고 할 때 엠피츠라는 단어, 일본어 발음이 있는데요. 뒤에 파피프페포에 피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음은 미음 발음이 되어서 미음 받침이 되어서 엠피츠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카행가행, 그러니까 카키쿠케고 가기구개고 뒤에다가 발음이 오게 되면 이응 또는 이응과 니은이 약간 합쳐지는 것 같은 그런 받침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과를 뭐라고 하냐면 링고라고 해요. 지금 발음 뒤에 가기구개고의 고가 와 있어서 이거는 니은과 약간 이응이 합쳐진 링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날씨를 일본어로 텐키라고 해요. 이때 발음 뒤에 카키쿠케코의 키가 왔기 때문에 발음은 약간 이응과 니은이 합쳐진 탱 이렇게 발음이 돼서 탱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어떠셨나요? 히라가나를 한 번에 외우긴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외우다 보면은 어느새 히라가나 다 외워져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히라가나에 이어서 기초 일본어 학습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면 댓글란에 있는 저의 인강을 조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의 학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댓글란 설명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가타카나들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커스 일본어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